여러분들은 몇 시에 자고 몇 시에 깨어나나요? 혹시 밤늦게까지 정신이 말똥해서 잠들기가 어려운 적은 없으십니까? 그래서 오늘은 밤에 늦게 잠들고 늦게 일어나는 사람들, 즉 올빼명 인간, 더 나아가서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은 과연 무엇이고,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이 좀 어렵죠?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 영어로는 Delayed Sleep Wake Face Syndrome이라고 해서 DSPS라고 말을 하는데요. 밤늦게까지 잠들지 못하고 자연스럽게 아침이나 낮에 깨어나는 패턴을 말하게 되며, 이러한 사람들의 일주기 리듬은 일반인보다 2시간 이상 늦게 잠들고 늦게 깨어나는 것을 말하고 이러한 상태를 의미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2시에서 아침 6시 사이에 잠들고 자연스럽게 정오 이후에 일어나는 패턴을 가지게 됩니다. 이 증후군은 젊은 성인이나 청소년에게 많이 나타나지만 나이 드신 분들이나 야간에 일을 하는 분들에게도 나타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밤에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일주기 리듬이 뒤로 늦춰져서, 그리고 이러한 늦춰진 일주기 리듬이 완전히 고정돼서 잘 조절되지 않은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단순히 밤에 늦게 자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말하는 저녁형 인간은 늦게 잠들지만 내가 원하고 내가 노력하면 일찍 잠잘 수도 있는 상태를 말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은 수면 리듬이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것으로 완전히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야 할 때 엄청난 피로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만약 오전 7시에 일어나야 한다면 보통 11시쯤에 잠들어야 되겠죠? 그런데 이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의 사람들은 자정을 훌쩍 넘긴 새벽 3시, 심지어는 4시에 잠이 들게 됩니다. 그러니 7시에 일어나게 되면 수면 시간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당연히 피곤할 수밖에 없겠습니다. 그 결과 낮에 졸리다가 늦은 오후나 저녁 시간이 되면 다시 활활 살아나서 다시 늦은 밤까지 잠을 이루기 힘드는 악순환에 빠지게 됩니다.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의 가장 흔한 증상은 늦게 잠들고 이에 따라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것이 어려운 것입니다. 특히 사회적으로 정상적인 취침 시간에 맞추어 잠들지 못하고 늦게 자는 만큼 당연히 아침 기상도 너무너무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출근이나 등교 때문에 남들과 같은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잠을 매우 적게 잔 상태로 기상하기 때문에 낮 동안에 심한 졸음, 집중력 저하, 작업 능률의 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런 상태가 계속 지속되게 되면 불면증이나 우울증으로 잘 이어지고 연결될 수 있습니다. 사실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 환자의 약 64%에서 우울증을 겪고 있고, 특히 청소년이나 젊은 성인 그리고 중년 여성에서 이러한 우울증은 더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일은 왜 일어나게 될까요? 아직 정확한 그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지만 몇 가지 요인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전적인 요인입니다.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이 있는 사람들의 경우는 가족 중에도 이러한 비슷한 그리고 유사한 증상이 나타날 확률이 높습니다. 실제로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 환자의 약 40%가 가족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청소년기의 생체 시계의 특징적인 변화 때문에 나타날 수 있습니다. 사춘기 동안에는 수면 호르몬인 멜라토닌의 분비가 정상인보다 그리고 성인보다 1시간 늦게 분비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청소년들의 약 7에서 16%가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을 경험한다고 합니다. 그 외에도 우울증이나 ADHD와 같은 정신적, 신경학적 요인으로도 이러한 증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의 생체 시계, 즉 일주기 리듬이 뒤로 밀려서 생길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화면에서 나오는 블루라이트는 수면을 유도하는 멜라토닌의 분비를 억제하게 됩니다. 따라서 밤늦게까지 스마트폰이나 블루라이트에 노출되게 되면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이 나타나게 되고, 이러한 패턴이 고착화돼서 스스로 일주기 리듬을 조절할 수 없게 됩니다. 진단은 어떻게 될까요? 간단하게 여러분들의 자고 깨는 시간을 적는 수면 일기를 일주일에서 2주일을 적어보게 되면 됩니다. 매일 잠자리에 드는 시간, 잠드는 데 걸리는 시간, 일어난 시간을 기록하게 되면 본인의 수면 패턴을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병원에 방문하게 되면 액티그라피 활동 측정기라고 하는 손목에 차는 시계를 착용하게 되면 깨어있고 자는 시간을 우리가 알 수 있고 빛에 노출되는 것을 기록하게 함으로써
본인의 일주일 리듬을 측정해서 이 병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거 그냥 게으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실제로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을 겪는 사람들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떤 분들은 난 항상 밤에 더 창의적이고 공부가 잘 돼, 집중이 잘 되라고 하면서 작업을 밤에만 하게 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낮 동안에 다른 사람들과의 시간 차이, 즉 시차가 생기게 돼서 다른 사람들은 활기찰 때 본인은 피곤하고 고립감을 느끼게 됩니다. 또한 회사나 학교 일정에 맞추다 보면 자꾸 잠자는 시간이 줄어들게 되고 결국 만성 피로와 건강 문제를 겪게 됩니다. 이를 겪는 사람들에게 단순히 일찍 자라는 말만 한다고 해서 조절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방법을 활용하신다면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도 본인이 원하는 수면 시간대로 그리고 기상 시간대로 조절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방법은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유지하는 겁니다. 일정한 시간에 잠자리에 들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게 되면 생체 시계가 본인이 원하는 시간으로 재조정될 수 있습니다. 주말이나 휴일이라도 너무 늦게 자지 않고 내가 원하는 시간에 일어나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방법은 빛 조절입니다. 우리의 몸은 아침 햇빛을 받으면 아침 해 뜨는 시간에 맞춰서 생체 시계가 맞춰지기 때문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햇빛을 받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저녁에는 블루라이트를 방출하는 스마트폰이나 컴퓨터, LED 조명을 최대한 피하시기 바랍니다. 밤 시간 내내 피하는 것이 아니라 잠자기 30분에서 1시간 정도 동안에는 노란색 조명을 켜놓고 블루라이트를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도 조절되지 않는다면 세 번째 방법인 리타이머와 같은 광선치료, 광치료법을 활용하는 겁니다. 밝은 빛을 인위적으로 조절하는 치료 기구인 리타이머는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의 증상을 빠르게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해진 시간에 강한 빛을 쬐게 되면 자연스럽게 생체 시계가 조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새벽 2시에 잠들고 아침 10시에 깬다면 첫날에는 아침 10시에 깨자마자 30분 햇빛을 쬐거나 광치료기를 30분 이상 쬐시기 바랍니다. 둘째 날에는 9시 30분에 깨서 30분의 리타이머나 광치료기를 사용하거나 햇빛을 쬐시기 바랍니다. 셋째 날에는 30분 더 앞으로 가야 되겠죠? 즉 아침 9시에, 그리고 넷째 날에는 8시 30분에 리타이머나 광치료기를 쬐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방법은 멜라토닌 보충제를 사용해서 생체 시계를 조정하는 겁니다. 광치료기와는 정반대로 취침 시간보다 90분에서 120분 전에 멜라토닌을 복용하고 다음 날에는 30분 더 일찍 멜라토닌을 복용해서 원하는 취침 시간으로 일주일 리듬을 조정하고 당기는 것입니다. 광치료기와 멜라토닌 복용을 동시에 시행한다면 보다 쉽고 보다 원활하게 일주일 리듬을 원하는 시간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즉 멜라토닌은 취침 시간을 앞으로 당기고 광치료기는 눈 뜨자마자 쬐서 기상 시간을 앞으로 당겨서 일주일 리듬을 빠르게 앞으로 당길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추가적인 팁을 말씀드린다면 잠들기 전에 몸을 이완시키는 것입니다. 따뜻한 샤워를 하고 차분한 음악을 듣거나 가벼운 스트레칭, 명상, 복식호흡과 같은 취침 루틴을 30분에서 1시간 동안 꼭 해보시게 된다면 긴장도가 풀어지고 생체 시계가 보다 쉽게 억제되어서 원하는 시간대로 빠르게 일주일 리듬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밤이 되어도 잠이 안 오고 아침 늦게 일어나는 지연 수면 각성 위상 증후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이로 인해서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혼자서만 해결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드린 영상을 잘 이해하시고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수면 습관을 개선하고 빛 노출을 조절하는 방법을 통해서 여러분 또 원하는 시간대에 잠들고 깰 수 있습니다. 늦게 잠들고 늦게 깨는 것에 대한 고통을 받고 있는다면 오늘 방법을 잘 활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꿀잠과 좋은 잠을 응원합니다.